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오늘은 문과생이 읽어도 무조건 재미있는 과학책 특집으로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던 과학 테마 도서들을 들고 왔습니다. 한 권은 무려 만화책이고요. 그 외의 책들도 과학 지식과 관계없이 누가 읽어도 재미있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4권의 책은 말 그대로 입문자 버전이에요. 평소에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들께는 상당히 익숙한 제목들이겠지만 과학 도서를 읽어보고 싶긴 한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레 겁이 난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던 분들께는 상당히 유용한 참고 목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책 소개와 더불어서 독서의 재미와 깊이를 2배로 늘려주는 영화 조합까지 추천해드릴 예정이니까 책을 읽고 영화까지 이어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편은 애초에 오늘 보여드릴 책을 원작으로 나온 영화고요. 나머지 2편은 원작은 아니지만 오늘 소개할 책과 찰떡으로 궁합이 맞아떨어지는 영화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책은 아마도 21세기 SF 소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가와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학도 출신 과학소설가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8편의 단편 소설이 묶인 단편집이에요.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제목은 이 책 속의 대표적인 단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테드 창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엄청난 상상력이에요. 50페이지 전후의 짧은 단편을 하나 읽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꼭 과학자나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가령 하늘은 땅보다 위에 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테드 창의 상상력은 이러한 기본 전제에조차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많은 이야기들이 현존하는 과학 이론이나 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테드 창의 작품들을 읽으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실들은 다 뭐였지? 이런 얼떨떨한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 중에서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2017년에 개봉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 컨택트의 원작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영화의 스토리는 아마도 러닝타임과 관객들의 정신 건강을 배려해서 아주 온건하게 톤 다운한 버전입니다. 책의 스토리텔링이 훨씬 더 충격적이기 때문에 원작의 참신한 상상력을 그대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시고 책을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소설의 문장들이 영상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에서 영화 순서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역시 영화의 원작 소설로 유명한 앤디 위어의 마션입니다. 이 영화 마션은 국내에서도 굉장한 흥행 성적을 거뒀던 영화죠. 그런 만큼 책의 존재는 모르셔도 영화로 이 스토리를 접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영화 마션은 기본적으로 원작의 스토리라인을 아주 충실하게 재현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밀도로 따지면 원작 쪽이 훨씬 더 디테일해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위기를 겪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주인공이 엄청나게 똑똑한 과학자라서 어찌저찌 뚝딱뚝딱 잘 해결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책에는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떤 원리를 어떻게 응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집요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학적 원리들을 알아야만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의학 드라마 보려면 의대에 가야 하고 법정 소설을 읽으려면 로스쿨에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책의 기본적인 설정은 화성에서 조난당한 주인공이 생존 투쟁을 벌이면서 만약 내가 여기서 구조되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일반 대중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말 그대로 화성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지극히 대중적인 과학 상식, 예를 들어서 산소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책의 전체 줄거리를 충분히 재미있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책은 출판 번역가인 제 시선으로 볼 때 한국 번역사의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번역계에는 심한 욕을 순화해서 옮겨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거든요. 따라서 원작에서는 아무리 센 욕이 나온 경우라도 번역물에는 젠장, 제기랄 정도의 표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션의 번역은 첫 문장부터 저 같은 현직 번역가들이 보기만 해도 손바닥에 땀이 나는 직설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거든요. 화성 조난자의 절망적인 심정을 제기랄 정도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번역가와 출판사의 결단이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책은 영화를 먼저 보셨던 분들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릴 만큼 꿀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본 다음에 영화를 또 봤는데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하면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모든 현상의 이유와 원인을 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지식 자랑을 엄청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한국 소설인데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김초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테드 창과 비교되는 작가죠. 유수의 공대를 졸업한 엘리트 과학도라는 점도 그렇고 SF 소설로 각종 상을 휩쓸었다는 점도 그렇고 단편집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작품을 모두 읽고 또 모두 좋아하는 제 관점에서 볼 때 테드 창과 김초엽은 과학이라는 기본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완전히 다른 작가들입니다. 테드 창이 과학을 과학 그 자체로, 다시 말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소재로 다룬다면 김초엽은 과학을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도구로서 바라봅니다. 김초엽의 소설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해요. 굳이 따지자면 테드 창보다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김영하 작가의 작별인사와 훨씬 더 비슷한 톤입니다. 두 분이 같은 소속사라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단편집에 담긴 작품들을 읽고 있으면 과학 그 자체가 주는 경이성에 감탄하는 동시에 과학이 점점 세상을 지배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초엽의 작품들이 SF 소설이면서 동시에 철학 소설에 가깝다고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책은 역시 한국 작품이고요. 이번에는 소설이 아니라 역사 속의 천재 과학자들 이야기를 웹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야밤의 공대생 만화입니다. 이 책 역시 현역 과학도가 썼어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소개한 작품의 저자들이 전원 과학 전공으로 뭉치게 되었는데요. 이 야밤의 공대생 만화, 일명 야공만은 공대생이던 저자가 좋아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책으로까지 출간된 케이스입니다. 뉴턴부터 패러데이까지 인류의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골고루 담겨 있는데요. 일반적인 위인전이나 과학사 책들처럼 어떤 유명한 한 인물의 일대기를 쭉 나열하는 대신에 엄청난 성공담이나 너무 아까운 실패담처럼 누가 읽어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화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평소에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빅재미를 장담합니다.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없지만 이 속에 담긴 모든 이야기들이 아주 흥미로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 자체가 영화화된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이미테이션 게임,
맷 브라운 감독의 무한대를 본 남자, 이런 영화들의 테마가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야곡만을 보고 봤을 때 재미가 극대화되는 영화로 커런트 월을 꼽고 싶은데요. 그 유명한 에디슨과 테슬라의 경쟁이 소재이고 베네딕트 컴버배치부터 톰 홀랜드, 니콜라스 홀트까지 유명한 배우들이 총 출동하는 데다 연출 자체도 괜찮았던 영화인데 특히 한국에서는 흥행 성적이 시원찮았던 영화죠.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 메인 테마가 되는 에피소드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신다면 주인공들의 행동과 심리가 확실히 이해되면서 훨씬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시간 관계상 짧은 대사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는 장면도 이 책을 읽고 보면 그 맥락이 확실히 이해되니까 꼭 책을 읽고 영화를 보시길 추천드려요. 문과생이 봐도 무조건 재미있는 과학책 특집 어떻게 보셨나요? 제 독서 라이브를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과학이라는 소재를 너무 좋아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입문편으로 가볍게 준비해 봤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무거운 작품이나 소설 외의 교양과학 서적들도 두루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